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9월 7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시장은 좀 혼조세였죠. 코스피는 좀 빠지고 코스닥은 좀 올랐고 시총 상위주들이 좀 좋진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은 좋았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세게 이제 오르면서 좋았는데 한국 증시가 뭐 약간 좀 수급 적으로 오늘 이제 외국인기관 수급이 나오면서 좀 밀린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중요했던 이슈는 역시나 이제 현대차의 수소 비전 발표였습니다. 이 내용 제가 좀 중요하게 할애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3시부터 이제 나왔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수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 저걸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해나갈지를 명확하게 비전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13이 이제 곧 공개가 되고 이제 출시가 임박했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도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굉장히 컸는데, 종목들을 몇 면을 쩍쩍쩍 봤어요. 중국 증시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게 좀 추세 어떤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이 부분이 또 한국 증시에도 나쁘진 않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그런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오늘 장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 약세로 마감했고요. 3187포인트. 상승 종목 수 390종목, 하락 종목 수 440종목. 뭐 좀 팽팽했죠? 근데 이제 시총 상위 주들이 보시면 시총 상위 주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상위 이제 5종목이 쫙 이제 약세였기 때문에 하뱅도 5% 빠지고 크래프톤도 3.7% 빠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총 상위주가 좀 약세면서 시장이 좀 밀린 그런 형태였고요. 오늘 코스닥은 0.14% 상승 1054포인트로 마감했고 아직 신고가를 깨진 못했네요. 상승 종목 수가 500종목, 하락 종목 수 700여 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았던 그런 장세였고요. 수급은 외국인이 3천억 코스피에서 팔았고 기관이 1200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70억을 샀고 기관이 250억을 이제 순매도,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1500계약을 순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수급은 뭐 엄청 특징적이진 않았고요. 증시 자금도 고객 예수금도 뭐 70조 내외 수준 정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좋았습니다. 미국은 이제 노동절로 휴장이었고, 어제 이제 근데 뭐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유럽 증시는 개장했죠? 독일이 이제 0.9% 올랐고, 프랑스도 0.8% 오르면서 유럽이 강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아시아 증시가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본 증시가 지금 뭐 정권 교체 기대감이죠? 그 부분이 이거 뭐 급등주 패턴 같이 나오네요, 진짜. 0.8% 오늘도 이제 상승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실책을 했으면 현 정권에서 이런 어떤 증시의 반응이 나오는지 참 대단합니다. 홍콩 증시 1% 상승했고요. 대만 그냥 약보합 정도 0.38% 약세. 상해 증시가 1.5% 강세.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흐름이었고,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보시면 여기서 좀 추세적인 어떤 구간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형태? 박스권을 조금 이제 돌파하려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중국 증시 올라가는 거 뭐 한국 증시 나쁠 이유는 없죠. 그래도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쪽이니까. 그래서 최근 보면 미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와 이제 약간 좀 커플링하는 그런 게 한국 증시의 어떤 흐름이었죠.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이렇게 이거 뭐 한국 증시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흐름이. 그렇죠? 이거는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보시면 뭐 유로스톡스도 계속 신고가 영역, 미국과 비슷한 궤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뚜렷한 어떤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좀 올라갔네요. 그래도 뭐 낮은 위치에서 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미래에셋에서 나온 리포트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예. 아시아 증시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다. 2차 전지 철강 업종이 상승했다. 뭐 이런 뭐 실리콘 가격이 막 급등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그런 관련주가 막 급등하고 뭐 국내에서도 뭐 KCC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섹터별로 굉장히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현대차가 탄소 중립 목표 선언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이죠. 수소도 좋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 상품 시장에서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인한 스프레드 개선 기대감에 철강 포스코 강세였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특징적이었고, 은행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매도세 확대되면서 하락을 했다. 예. 그래서 중국 시장도 이제 시총 상위의 은행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술, 뭐 귀주 모태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이제 좋진 않았고, 사실 거기도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증권주가 상당히 좀 강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34 거래일 연속 거래대금 1조 위안 돌파로, 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좀 뭔가 좀 강한 흐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권주 굉장히 급등하게 만든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고, 지금 글로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기대감에 2차 전지 소재주 전반적으로 중국에서도 강세를 보였고요. 일본 니kkei 증시가 7거래일 연속 강세, 정권교체 기대감으로 이제 지속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면 이제 뭐 동방증권 이런 거 보십시오. 예, 막 완전히 그냥 솟구치는 형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이제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증시도 좀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차트 보면요, 대형주가 좀 약세였기 때문에 그냥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좀 있고요. 21선 그래도 위에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하죠. V자 계속 이어가는 흐름, 그리고 오늘도 플러스 흐름으로 5일선을 지켜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강세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 신고가 돌파는 좀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통신 장비 쪽은 좀 강했네요. 0.5% 강세. 2차 전지 쪽이었던 화학 업종이 1.3% 강세. 오락 문화가 엔터 쪽이죠. 1.3% 강세로. 컨택 오늘 좋았죠. 그렇게 좀 보여지고, 건설 업종이 오늘 0.17% 상승하면서 건설 업종 계속 좋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종별 차별화 흐름, 그래도 글로벌 분위기 좋은 어떤 분위기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 수급 흐름은요, 뭐 철강 쪽에 좀 들어왔고 나머지는 좀 나가는 흐름, 크게 두드러진 변화는 아니라 가지고 특별하게 깊게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동시 순매수 쪽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쪽에서 보면 컨택 관련된 쪽이 좀 많습니다. 포스코가 1등이죠. 980억 순매수 기조로. 야, 이거 굉장히 세네요. 현대제철도 이제 4.5% 400억 정도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하나솔루션, 삼성SI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코롱인더 수소 쪽 화학업종과 수소, 와우 굉장히 세네요. 이렇게 두산퓨어셀도 수소 쪽 1.7% 강세 흐름으로 수급이 또 80억 정도 들어왔고요. GS건설이 그래도 78억 들어오면서 최근에 건설주 중에서 건설 대형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 주택시장 강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LX 하우시스가 또 이제 한샘 인수에 대한 모멘텀, 수급도 좋았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LG U+. 그래서 조금 묵직한 제조업단의 기업들이라든지 컨택 기업들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가 많이 보이죠.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대주전자 나란히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우, 세네요. 그리고 이제 HS생명과학, 그리고 ST팜, 이런 이제 바이오 쪽의 섹터도, ST팜은 최근에 계속 순매수가 한 달 볼까요? 그렇죠. 한 달 동안 500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ST팜은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고, SM도 꾸준하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지만 좀 부담스러운 어떤 주가 궤적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올라왔죠. 그리고 캠트로스 11% 급등, 오스테 임플란트 여전히 강하네요. 1.8% 강세. 그리고 서부 T&D는 호텔업 때문에 이제 6.4%
강한 기조의 흐름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네요. 인텔라테크도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G도 점점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가 수급 동반해서 바닥 다지고 추세를 좀 돌리려는 형태, 동아기업 2차전지 쪽 올라오는 형태에서 이런 어떤 수급적인 흐름들. 오늘은 2차전지가 좀 강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철강 업종하고 뭐 컨텍 관련된 그런 섹터군이 좀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란히 1%대 약세로 시장을 좀 약세 주도했고요. 네이버도 오늘 2% 정도 약세. 그래서 특별히 뭐 악재나 이유는 없던 것 같아요. 카카오도 0.9% 약세. LG화학이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그런 어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 1% 강세. 삼성SI 1% 강세. SK이노베이션 그냥 약보합 정도. 그래서 카뱅 그리고 크래프톤 신규 상장한 수급적으로 이제 우호적이었던 것들이 좀 밀리는 그런 형태. 그리고 NC소프트는 추세적인 하락을 좀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보시면 이게 떨어진 날 첫날 8월 26일이잖아요. 8월 26일. 와, 8월 26일 이후로 외국인이 6,950억을 팔았고요. 기관이 2,800억 팔았고 개인이 9,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떨어지는 가운데 1조 원에 가까운 개인의 순매수인데 전부 다 손실 보고 있잖아요. 1조 원 산 사람들이. 그렇죠.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이제 낙폭이 과대해서 튀어오를 수 있는 거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대중 투자자들은 주가가 이제 급락하게 되면 이제 저가 매수다 생각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HLB가 이제 좀 강했네요. 3.6%. 지금 백신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나노젠이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항체 형성에 있어서 모더나와 비슷한 효능을 낸다고 발표. 이 나노젠의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는 HLB가 강세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형태고요. 저는 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이 강보합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5% 강세로 최근에 이제 2차전지 다시 또 되돌리는 흐름. LNF 7.8% 강세, 첨보 11% 강세. 뭐 올라가지만 따라잡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어쨌든 와, 이거 계속 위에서 세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역시나 이제 HLB 그룹사들이 이제 와, 굉장히 세네요. 탄력이 그렇게 되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최근에 좀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당장 이제 실적이 나아질 건 없겠지만 어쨌든 그 위드 코로나로 이제 거의 뭐 이제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양시장 모두 이제 조정의 어떤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 휴장이 좀 컸던 것 같고, 쌍끌이 순매도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상승의 어떤 기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유효하고 뭐 국내 시장도 좋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종목은 이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현대차의 이제 하이드로젠 웨이브 수소 비전 공개한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여기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발표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벅찼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이 회사가 글로벌적으로 이제 수소라는 어떤 에너지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야, 엄청난 최첨단 기술들. 오늘 저는 이제 그 이복이라는 다목적 이제
이제 로봇 같은 거죠. 예, 다목적 플랫폼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수소 쪽으로는 완벽하게 글로벌 시장을 압도하고 주도를 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 보시면 2028년까지 모든 트럭과 버스, 이제 상용차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에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미 뭐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엑시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에 수출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도 오늘 영상에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수소 쪽 모멘텀은 뭐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장기적이죠. 예, 2040이니까 2040년까지 수소 에너지 대중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조금 장기적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요 모멘텀에 의해서 급등할 때 차익실현을 해야겠죠. 예. 하지만 이제 이 섹터군, 이 산업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인더스트리 개념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계속 투자의 기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산업의 성장과 발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2040년을 수소 에너지 대중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수소 비전 2040을 밝혔다. 2028년까지 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하고 출력과 내구성을 높인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해 수소사회 실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 연료전지 기반의 PBV,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 장거리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드론 등을 통해서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의선 이제 회장이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내용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기에 현대차가 조금 에너지 패러다임을 이제 달성하겠다. 변화의 어떤 물결을 일으키겠다. 이런 어떤 비전들을 발표하는 내용이었고요. 현대차 그룹이 꿈꾸는 미래 수소 사회의 비전은 수소 에너지를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서나 쓰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보면 지금 에너지 뭐 주도는 석유잖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소 같은 경우는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서나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소 에너지를 그렇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어떤 비이클 개념으로만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서 어디 뭐 이동식 수소 충전소라든지 뭐 다목적 기반으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갖고 있는 약간 좀 플랫폼 형식의 어떤 PBV를 뭐 이쪽에도 갖다 쓰고 저쪽에도 갖다 쓰고 트램에도 갖다 쓰고 기차에도 갖다 쓰고 자동차에도 갖다 쓰고 버스나 트럭에도 갖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따가 이제 캡처한 이미지 보면 좀 이해가 더 되실 텐데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행사명에는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 사회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정 회장은 대형 트럭, 버스 등 모든 상용차 신모델을 수소 전기차 또는 전기차로만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상용차의 전면적인 친환경차 전환 계획 발표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중 처음입니다. 상용차에 대한 친환경차 전환 계획. 이 영상에서도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밝히지만, 그동안 이제 이 대형 트럭들, 상용차들은 이제 디젤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탄소를 내뿜는 그런 이제 형국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친환경으로 바꿔나간다는 거는 이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데 필수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수소라는 어떤 에너지는 이 상용차에 딱 들어맞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충전도 이제 용량도 크게 잡을 수 있고, 이제 주행거리도 길고, 또 이제 충전도 훨씬 빠르고, 전기보다 이제 훨씬 빠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상용차를 친환경차 수소 쪽으로 이제 전환하는 계획은 굉장히 이제 다른 어떤 에너지에 비해서 앞서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스위스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운행하고 있는 기사분들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만족하고, 예. 아마 유럽 쪽은 이게 더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현대차의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좀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상용차는 승용차보다 통상적으로 평균 운행거리와 운행 시간이 긴 만큼 차량당 배출하는 탄소량도 많다. 상용차에 연료전지를 선제적으로 탑재를 하면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 회장은 수소 연료전지를 자동차 이외에 모빌리티 및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도 적용하는 등 미래 비즈니스 영역을 지속해서 확장하겠다며 트램, 기차, 선박, UAM 등 다양한 이동 수단뿐 아니라 주택, 빌딩, 공장, 발전소 등 일상과 산업 전반에 연료전지를 적용해 전 세계적인 수소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이거 발표할 때 굉장히 좀, 막 뜨거우시더라고요. 기술 혁신에 따른 수소 혁명이 인류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전 세계가 수소사회 진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당 영상 캡처한 내용인데요. 뭐 트램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UAM 같은 것들에 모두 이제 수소를 적용하는 이런 어떤 추구를 해나가고 있고 완전히 수소 사회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풍력 돌아가는 거 그리고 요 이제 수소로 이제 사회가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거, 선박, 뭐 이제 트럭이라든지 여기 이제 UAM 떠 있죠. 그래서 요 영상 나오면서 볼 때 야 이거 현대차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현대차가 꿈꾸는 게 결국은 수소 사회에 대한 모든 전반에 이제 뭐 모빌리티부터 해가지고 이 에너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제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소가 인류가 환경 재앙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솔루션 중 하나다. 일부 국가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수소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기는 쉽지가 않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하다. 또 현대차 그룹은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수소 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그런 부분은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점유율을 뺏고 이 자동차 어떤 산업에서 점유율을 뺏고 기술을 더 진보시켜 가지고 이제 뭐 점유율을 높이는 경쟁이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겠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내세운 어떤 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류의 어떤 생존과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그런 부분을 향해서 현대차 그룹이 뭔가 좀 인류의 미래를 위한다. 책임감을 가진다.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과거에 뭐 가성비 좋은 차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떠나서 상당히 미래적인 이미지를 갖춰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오늘 굉장히 좀 감명받은 그런 어떤 PT 발표였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감명 깊은 부분 한번 체크해드리죠.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동차가 갑자기 이제 뚝 나오면서 이게 이복이라고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 탑재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플랫폼 형식의 다목적 비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 트레일러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붙여가지고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연료전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어떤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끼워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거예요. 플랫폼 같은 거. 이거를 이제 뭐 어디 다양한 어떤 모빌리티에 붙여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트레일러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이게 따다닥 와가지고 딱 장착돼가지고 하나씩 이제 출발하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이렇게 기차같이 이제 또 활용되어 줄 수 있게 이렇게 또 서로 수신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다 자율주행입니다. 기사가 없어요. 자율주행입니다.
완전히. 예. 엔진도 없으니까 뭐 사실 뭐 이렇게 앞이 뭐 뭉툭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연료전지 쫙 깔려 있겠죠. 예. 그래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플랫폼 형식의 이제 로봇이라고 좀 표현하더라고요. 로봇 개념의 이제 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앞으로 이제 정말 에너지 패러다임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펼쳐질 건데,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이제 그걸 준비해 왔고 앞으로 선도해 나갈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수소가 뭐고 수소를 어떻게 하고 수소가 어떻게 쓰여질 것이다 하는 거를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요 30여 분짜리 요 영상을 보시면 한 번에 해결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계속적인 우호적인 관점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폰 관련된 내용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제목이 이제 9월은 아이폰의 달이다. 이제 뭐 추석 가까워져 오는 어떤 가을입니다. 보통 이제 이때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제 신제품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폴더블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지금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내고 있고요. 아이폰이 여기에 조금 뭐랄까 눌릴까요?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일단은 14일날 공개 행사를 가지고요. 24일날 이제 공식 출시를 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디자인 자체가 이제 아이폰 12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좀 지배적이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뭐 큰 어떤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근데 뭐 그 안에서는 약간 좀 뭐 새로움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이제 저궤도 위성 그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뭐 여러 부품 업체가 수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폰 12가 이제 굉장히 흥행했지 않습니까? 실적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뭐 크게 외관상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아이폰 13이 뭐 섣불리 흥행할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좀 지금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5G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교체하려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변수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21년에 아이폰 13을 포함한 아이폰 연간 판매량을 2억 2,500만 대에서 2억 3천만 대로 이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올해가 어찌됐든 교체 주기거든요. 뭐 삼성 거든 뭐 아이폰 거든. 그래서 이제 삼성은 지금 뭐 폴더블로 많이 교체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고, 그 아이폰 쪽은 이제 그 아이폰 12로 교체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흡수됐겠지만 5G 서비스 받겠다는 사람들이 또 이제 상당히 늘어나면서 교체될 수가 있겠죠. 주요 부품 업체는 8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OLED 디스플레이는 뭐 삼성하고 이제 LG 쪽에서 이제 당연히 대부분 공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D 센싱 모듈, 요거는 이제 국내 1위 광학 모듈 업체에 이제 하반기 실적 크게 개선, LG 이노텍이 이제 큰 수혜를 좀 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LG 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이 저궤도 위성 관련된 기업이 조금 이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NH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뭐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이폰 13 공개가 임하겠다. 낮은 기대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이폰 13 시리즈 다음 주 공개될 전망이다. 혁신은 부재하지만 낮은 5G 침투율 그리고 경쟁작 부재로 예상보다 판매량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관련주 전반적인 수혜 예상하면서 경쟁사의 반사 이익 기대되는 LG노텍이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해서 혁신은 부재하지만 역시나 이제 5G 그리고 경쟁작 부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에서 여기에 이제 맞는 경쟁작이 아니라 약간 좀 이제 폼팩터의 어떤 변화를 준 폴더블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작 부재다 해서 이제 예상보다 판매량이 좀 양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경쟁작이 여기서는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네요.
화웨이의 플래그십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아서 중국 점유율이 확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5G 침투율이 지금 14% 수준으로 아직 낮아서 교체 수요가 견조할 걸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좀 양호하게 판매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저궤도 위성 통신 탑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실제 탑재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진 않죠. 그래서 만약 하드웨어상으로 해당 기능이 탑재된다고 해도 이동 통신망이 닿지 않는 음영 지역에서 위급 상황 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서비스는 2022년 이후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된다. 관련 업체로는 LG노텍, BH, ITM 반도체, 덕우전자 이 기업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LG노텍의 경우에는 경쟁사인 샤프가 좀 문제가 있죠. 센서 시프트 수율 부진, 그리고 베트남 공장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예상도는 이런데요. 뭐 변화가 없잖아요. 겉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5G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교체 수요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장방하고 나온 내용이죠. LX 하우시스가 이제 한샘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이제 대기업 계열들, 전략적 투자자 참여 요청사는 지금 롯데, 신세계 등이다 해서, 지금 이제 인테리어, 이 건자재, 인테리어 쪽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서, 한샘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대기업 계열의 어떤 행보가 아닌가 싶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 건설, 건축,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뭐 건자재, 이쪽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상당히 좀 좋을 거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큰 이제 빅딜이라든지 M&A 이슈가 불거지는 어떤 분야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좀 좋은, 향후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대기업계를 이렇게 인수를 서로 다 앞다퉈 하려는 게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분야가 유망하다는 거고. 그래서 LX 하우시스 인수 참여 확정 시 주가 이제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한샘도 그렇고 LX 하우시스에 있어서도 이제 둘 다 이제 좋은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여져요. 시장에서 모두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평가하는 거겠죠. B2B 사업에 집중해온 LX 하우시스가 한샘의 유통 채널을 통해서 B2C 건자재 판로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한선 매장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B2C 소비자 단으로 이렇게 활로가 이제 딱 닫혀 있죠. 유통망이. 이제 한샘과의 협업으로 건축 자재 및 인테리어 업계의 경쟁 구도가 이들 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추진이 중단된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부문 매각 진행이 재개될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각되면 건축 자재 전문 기업의 밸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X 하우시스의 포지션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해서 LX 하우시스의 어떤 뭐 오늘 이제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뭐 그냥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이었던 상승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기대감들이 좀 점증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작년 말 기준 건자재 부문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 창호바닥재 벽지, 인조 대리석 등의 품목을 취급 중이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향후 이어지는 이벤트에 따라서 중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저도 여기에 공감하고요. LX 하우시스의 한샘 인수 참여가 확정될 경우 두 회사 모두에게 이제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제 LX 하우시스에 조금 더 호재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정부의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올 경우 B2B 물량 증가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LX 하우시스를 뭐 여기 이제 KB 리포트에서도 선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LX 하우시스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로서 인수 참여 확정,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부문 매각 재개 여부가 향후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전망, 그리고 한샘의 경우에는
어느 기업이 전략적 투자자가 되는지, 어떠한 중장기 성장 전략이 제시되는지가 향후 주가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건자재 시장, 뭐 인테리어나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좀 인수합병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고, 비상장이지만 막 대기업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든지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는데요. 중요한 이슈 중심으로 좀 소개해드렸고, 일단은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뭐 최근에 좀 강하지 못한, 코스피가 특히나 이제 강하지 못한 흐름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형주가 움직이려면 큰 자금들이 필요하고, 그건 외국인 자금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매수를 작년에 이제 잘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점에 잘 이제 물량을 받아갔는데, 결국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강력한 어떤 추세와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큰 덩어리 자금, 외국인 자금이 시총 대형주들을 좀 견인하는 그런 기조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런 게 좀 부재할 때까지는 종목별 장세, 섹터별 이제 장세의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략상 그런 쪽으로 좀 비중을 좀 높이시면 수익률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대형주가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때가 있는 거죠. 대형주가 좀 갈 때가 있고 중소형주들이 갈 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중소형주가 갈 수밖에 없다. 덩어리 수급이 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환율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좀 대형주로 다시 또 돌려지려고 할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려고 할 때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비가 좀 내리면서 뭔가 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약간 뭐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여름비, 늦은 여름비라고 해야 될까요? 가을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이제 날씨는 완연하게 좀 가을 되는 것 같은데요. 환절기 좀 건강 유의하시고,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학습해서 현명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